안녕하세요. 한의사 서효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염과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준비한 주제는 폐암보다 무섭다는 병, COPD라고도 하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가 딱딱하게 굳는 병, 폐섬유화입니다. 50여 년간에 19만 7천여 명의 이 폐호흡기 질환을 근치한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시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폐암보다 무서운 COPD. 천식이 악화되면 중증의 폐질환이 온다고 합니다. 호흡기의 질환은 4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감기, 2단계 비염, 3단계 천식, 드디어 4단계 마지막에 COPD와 폐섬유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의 간이역 속에는 비염의 꼬리에 해당하는 축농증, 중이염, 결막염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COPD, 폐섬유화. 나이가 들면서 폐 기능이 저하되고 기관지의 신축성이 떨어지면서 각종 유해 물질에 대응하지 못해서 기관지가 좁아지면 쌕쌕 소리가 나고 그 병을 이제 천식이라 부릅니다. 이제 천식에 걸려 이제 치료되지 않고 그 종착역에 이르면 드디어 그 염증이 폐 속 깊이까지 이제 번지면서 중증의 폐질환을 불러옵니다. COPD 중장년층이 조심해야 하는 이제 제1의 질병이죠. 자, 50대 이후부터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60대, 70대 환자 많고 70대 환자가 이제 가장 많다고 보야죠. COPD가 특히 고령층, 그것도 남성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COPD의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흡연이겠죠. 폐암보다 무서운 COPD 증상은요, 바로 숨차고 쌕쌕대고 이제 가래가 많은 그런 병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이제 사망 원인 3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병이 진행되어 완치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증상으로는 숨가쁜 거, 만성기침, 가래,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 또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고 심하면 역시 피를 토하기도 합니다. COPD 어떤 사람에게 자주 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장기간 흡연한 애연가들, 또 직업적으로도 분진을 많이 접하는 분들, 유독가스, 화학약품 등 오염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이런 분들, 또는 미세먼지, 대기 오염이 심한 환경에서 이제 생활하는 경우, 또는 결핵이나 결핵성 늑막염, 홍역, 백일해, 폐렴 등 병력이 있는 경우, 이 중에 특히 결핵을 앓은 사람들, 보통 이제 결핵약을 1년 정도 먹게 되면 젊은 시절에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폐도 건강한 폐다라고 이제 자연스레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핵을 앓은 사람과 앓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이제
핸디캡이 있습니다. 결핵을 앓은 사람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이제 30년, 40년 후 이제 중증의 폐질환이 기다리고 있다. 중증의 폐질환, 폐에 구멍 나고 가래 차는 병. 이걸 이제 사람들이 몰라요.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으니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하라, 대비하라. 또 이제 홍역이나 백일에 폐렴 등을 자주 앓은 사람들도 결핵을 앓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방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가족 중에 유전적인 요인도 포함이 됩니다. 자, 폐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 원래 폐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게 기본인데 폐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많은 가래가 쌓이거나 또는 이제 구멍 나고 가래가 찰 때 또는 폐가 굳어갈 때 이런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기의 증상으로는 기침이나 숨가쁨 등의 증상이 일반적이죠. 노화로 인한 변화 또는 이제 경기나 천식으로 오인하기가 쉽지만은 의외로 이제 COPD인 경우가 많습니다. 숨가쁨이 점차 심해져서 기침 가래가 오래 간다면 COPD를 의심해보고 이제 CT를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50여 년간 약 2만 7천여 명의 COPD 환자를 근치시킨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 기능이 저하되면 감기가 오기 쉽고 연이어서 비염, 천식, COPD의 이제 과정을 거치는 만큼 COPD 근본 치료의 핵심은 폐 기능의 회복입니다. 폐 기능. 오랜 흡연 등으로 폐에 쌓인 이물질, 노폐물이나 독소물질 등을 이제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폐 기능이 활성화되고 편도선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바로 면역력이 강화되는 모습이죠. 폐 청소를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면 이제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찾아오는 기쁜 소식.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 열나지 않는다. 폐렴, 독감, 고열을 막아줄 때 이제 환자의 생명은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속하여 청소한다. 폐청소, 폐청소. 자, 치료 사례를 이제 살펴보죠. 50대 남성의 천식이자 COPD입니다. 30년 가까이 인테리어 건축 기사로서 근무했던 분인데요. 먼지 많고 화학 성분에 노출되어 있었죠. 어린 시절에는 편도선 수술을 했고 기관지가 약해서 환절기에 꼭 감기에 걸렸던 분이죠. 갑자기 숨차는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COPD에 의한 천식이다 해서 이제 흡입제를 열심히, 흡입제 스테로이드죠, 사용해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100m에 한 번씩 숨이 차서 쉬었다 갈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치료 후 상태가 좋아졌다고 의사가 이제 확인을 해줬습니다. 흡입제를 안 써도 된다라고. 또 종합병원에서 CT, 폐기능 검사 등을 진행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안 걸리고 10층 계단도 100m를 걷지 못했던 분이
10층 계단도 무난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진 거죠. 자, 두 번째 치료 사례, 60대 남성의 COPD입니다. 42년간 담배를 폈죠. COPD 진단 후에는 바로 이제 금연했고, 평일에는 30여 분씩 가벼운 운동하고, 토요일에는 이제 등산을 하는 등 운동 열심히 했지만 호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치료 후에 폐 청소 약 6개월 후에 폐기능 검사 결과 중증도의 이제 폐쇄성 호흡이 경미한 폐쇄성 호흡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시 4개월 후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자, 치료 사례 세 번째 사례는 50대 남성 천식이자 COPD입니다. 37년간 이제 흡연을 한 경찰입니다. 목가래가 있고 숨이 차고 기침 증상에 감기만 좀 앓고 약 먹어도 재발하고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못 걸을 정도로 악화가 됐죠. 평상시 목이 간질간질해서 이제 말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는 기침을 심하게 수사관이었는데 그 수사를 하다가 계속 기침 나오고 숨차서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상태였죠. 자, 이제 폐기능 검사 결과는 38%, 담당 의의 말씀은 거의 사망 직전의 상태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한 금연하고 약 먹고 흡입제 사용해봐도 낫지 않았죠. 그랬던 그분이 치료 후 폐청소 2개월 후에 목이 간질간질한 게 없어지고 기침도 안 하게 되었고 호흡도 편안해지고 폐활량이 좋아져서 4층을 올라가도 숨이 안 찼다고 합니다. 또 집에 뒷산에 정상까지도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서 걸어서 약 40분 정도 했는데 그만큼 놀라운 호전을 보였습니다. 폐기능 검사 결과도 38%였던 폐기능은 75%로 이제 상승한 결과를 통보받았고, 목소리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코도 시원하고 가래량도 줄어든 후기입니다. 치료 사례 네 번째로는 60대 남성의 COPD입니다. 호흡기 3급 장애 판정을 받은 중증의 COPD 환자입니다. 30년 이상 흡연했고 결핵을 2번이나 앓았고 중동 생활을 이제 경험해서 일 자체도 먼지 많은 환경이라서 가족력이 없는데도 숨차서 못 걸을 만큼 상태가 심각했죠. 15년 이상 양방 치료, 주로 기관지 확장제와 스테로이드 하루에 3번씩 이제 양약을 한 주먹씩 먹어도 악화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치료 후에는 이제 폐청소 초기죠. 푸르죽죽한 가래를 한 주먹씩 뱉어냈고 서서히 가래량이 줄어들고 숨쉬기가 좋아졌습니다. 폐청소 8개월 만에는 크게 호전되어 이제 평지를 100m만 걸어도 숨 차서 못 걸었는데 보통 걸음으로 2km 내지 3km는 걷더니 걸을 만큼 이제 호전된 모습이죠. 환절기마다 걸리던 감기 안 걸리고
아침에 개운하고 저녁이면 이제 깊은 잠을 잘 수 있어 식구들도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이제 칭찬을 받았습니다. 폐섬유화의 치료법. 폐가 이제 돌처럼 굳어 있는 치료법을 알아보죠. 폐 조직에 염증이 발생해서 흉터가 생기면 폐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흡연이나 직업적인 또는 환경적, 유전적 요인으로 또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거론되고 있죠. 최근엔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초기 증상은 마른 기침, 호흡곤란, 진행될수록 호흡곤란이 심화되고 저산소증 동반될 경우에는 곤봉지, 이 손가락 끝허리가 곤봉처럼 또는 청색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병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심하죠. 빠르게 가는 분 또는 서서히 진행되는 분. 이제 또 이 섬유화 환자 중에 치료 중에 폐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신통한 건 섬유화를 고치면서 폐암을 저절로 고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치료하지 않았는데 폐 섬유화만 치료했는데 뒤늦게 발견된 폐암도 저절로 사라진다. 참으로 신기한 관찰이죠. 병이 진행됨에 따라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모습, 정말로 겁나는 모습인데 호흡곤란 심하고 이제 갈수록 이제 그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의사나 환자나 모두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폐청소. 이제 폐가 좋아지면 심장도 좋아지면서 폐동맥 고혈압도 이제 신기하게 호전됩니다. 또는 심방세동, 무심부전, 이런 그 심장의 질환이 호전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폐섬유화 환자는 정상인보다 폐암의 발병률이 분명 높습니다. 자, 이제 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1만 2천 명 이상의 폐섬유화 환자를 이제 근본 치료하였는데, 폐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면 이제 흉터가 생겨서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고 폐 기능이 저하되는 병인 만큼 폐 기능 강화가 중요한데, 이 강화의 핵심의 비결이 바로 폐 청소입니다. 폐 속의 이물질을 청소하여 폐 기능을 강화하고, 이때 편도선이 건강을 되찾을 때 바로 생명을 지켜주는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 열나지 않는다,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죠. 바로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이제 근본 치료가 시작되는 모습이죠. 자, 이제 저는 많은, 10,000명이 훨씬 넘는 이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제 제가 찾아낸 비법, 숨 차야 낫는다, 기침해야 낫는다. 자, 특히나 이제 현대의학에서 스테로이드 말고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폐에 있는 감각신경이 마비돼서 숨찬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폐 청소가 시작되면 이제 스테로이드 분말을 이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비된 신경이 서서히 감각을 되찾게 될 때 숨찬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에서
숨차야 낫는다. 또 폐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래를 뱉어내야 합니다. 가래를 뱉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기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1조 숨차야 낫는다, 기침해야 낫는다.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고 이제 딱딱가래를 묽은 가래로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뱉어냅니다. 처음에는 색깔 가래가 나옵니다. 뭐 검은 가래, 회색 가래, 때로는 뭐 녹색 가래, 녹농균이 번식해 있을 때는 녹색 가래 또는 누런 가래 등등 처음에는 색깔 가래가 나오다가 이제 한참을 청소하면 다음부터는 흰 가래, 물 가래가 계속하여 나오면서 이제 내 폐는 점점 더 깨끗하게 이제 청소됩니다. 자, 폐 청소로 놀랍게도 폐세포의 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절대로 한 번 죽은 폐세포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환자를 살펴보시죠. 평시 100m를 5번, 6번 쉬었던 그 환자가 이제 쉬지 않고 이제 몇 킬로를 가고 또 작은 동산에 이제 꼭대기를 올라간다. 기적 같은 변화이죠. 바로 매일같이 등산한다. 바로 폐세포가 이제 수북이 살아났음을 알려주는 임상적인 웅변적인 변화입니다. 분명 이제 깨끗해진 폐는 폐세포를 살려낸다. 물론 빨리빨리는 없어요. 저희가 CT로서 관찰을 해보면 보통 1년, 2년, 3년은 이제 CT 결과가 그대로. 그러나 이제 뒤로 갈수록 수북 살아나서 4, 5, 6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이제 기능도 좋아지고 또 CT의 결과도 이제 놀랍게 좋아지는 모습을 수없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폐가 좋아질 때 편도가 건강해지는데 이 건강한 편도에서 흘러나오는 임프구들이 놀랍게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구균, 폐렴간균, 감기 바이러스 모두를 막아내요. 이제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 열나지 않는다는 물론이고 거기에 보통 감기 걸려도 아주 짧게 이겨내는 모습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폐섬유화 근치를 시작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자 면역력의 향상의 모습이죠. 자, 치료 사례를 살펴보시죠. 60대 남성의 특발성 폐섬유종이죠. 이 특발성이란 말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이런 뜻으로서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5년간이나 그 출판업에 종사했던 이런 환자의 사례인데 공기가 안 좋고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이죠. 48년간 또 흡연을 했죠. 언젠가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기 질환이 끊이지 않았죠. 감기가 계속 낫지 않고 기침가래 갈수록 심해지고 호흡기 내과 진찰, 엑스레이, CT 찍어도 원인은 다 모른다고 합니다. 열을 입원하면서 폐 조직 검사했는데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바로 이때 담배 끊고 흡입제 써봐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에 꾸준한 운동과 이제 채식 위주로 식사하며 폐 청소 7개월을 했더니
이제 오르막길 올라가도 숨 찼는데 산에 올라가 이제 뛰어도 숨이 안 차다. 중국 황산 여행을 갔는데 무거운 이제 그걸 메고도 높은 산을 걷더니 올랐다.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병 진단을 받았던 병원에서 CT, 엑스레이 다시 찍었더니 의사가 이런 경우 처음 봤다. 깨끗이 나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치료 사례로는 50대 남성의 폐섬유화죠. 이분은 취미로 산악자전거를 타는데 전보다 힘들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서 종합검진 CT 결과는 간질성 폐렴, 폐섬유화가 의심된다며 조직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자, 조직검사는 하지 않고 이제 폐청소를 시작해서 1년 가까이 이제 청소했더니 숨 차던 게 확실히 덜 차졌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전문센터에서 종합검진 하였는데 폐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제 결과지를 받았죠. 또 S의료원에서 재확인해도 이상이 없어 앞으로 병원 올 필요가 없다고 이제 안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치료 사례 세 번째, 80대의 여성이죠. 역시 폐섬유화입니다. 몇 년간 이제 기침 심하게 하다가 폐섬유화 진단을 받은 경우죠. 그때 약 타먹고 버티다가 보건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지의료원에서 폐섬유화 초기 진단 받고 사람마다 병 진행 속도가 다르며 약이 없어 얼마 살지 모른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자, 치료 후의 모습. 폐청소 6개월 후에 폐검사하였더니 더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3년간 꾸준히 폐청소하고 폐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폐청소 후 숨찬 것도 없어지고 몸이 가벼운 이런 좋아진 모습을. 신기한 건 무릎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무릎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기적 같은 경과에 양이도 한의원 연락처를, 그 양이가 구태여 한의원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합니다. 네 번째 치료 사례, 50대 남성의 이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렴, 폐섬유화의 경우입니다. 원래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사무실에서 가습기 사용 후에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보름 이상 기침을 했고 엑스레이 폐렴 심해 입원을 결정했고 입원 치료에도 낫지 않고 항생제도 듣지 않아 이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7일간 의식불명, 의사가 회복 가능성은 없다. 폐섬유화 온 것 같다라며 폐이식을 권유받았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로 64kg였던 이제 체중은 45kg로 치료법이 없다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자, 치료 후 모습 보시죠. 자, 부인의 반대로 폐이식은 하지 않고 폐청소만 시작한 것입니다. 꾸준히 걷기 운동하면서 폐청소를 했더니 피부가 고와지면서 몸은 가뿐해지고
기침 줄어들고 가래도 이제 사라져 갑니다. 폐 청소 4개월 후 이제 상태가 좋아져서 회사에도 출근하고 1년 6개월 후에는 아주 정상의 몸무게를 회복하였습니다. 피부 좋아지고 호흡 편안해져서 몸 전반적으로 좋아졌음을 이제 확실하게 알려왔습니다. 중증의 폐질환 예방에 좋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 숨통을 조여오는 소리 없는 살인자 COPD는 세계 사망 원인 3위로 악명 높은 질환인데요. 지금부터 COPD 예방에 좋은 생활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금연입니다. COPD 주요 원인이 바로 흡연이기 때문인데요. 금연은 폐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폐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동물의 간, 연어, 달걀, 닭고기 등을 챙겨 먹으면 호흡기 점막을 구성하는 상피세포의 면역력이 향상되어 병원균 등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셋째, 유산소 운동으로 폐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5 내지 10분 정도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등으로 준비 운동을 한 후에 20 내지 60분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면 좋은데요. 등산, 자전거 타기 등 모든 운동이 가능하며 외출이 여의치 않다면 실내 자전거나 러닝머신을 이용한 운동도 괜찮습니다. 넷째로는 아침에 나오는 가래를 충분히 뱉으면 폐 청소에 도움이 됩니다. 물로 가글하여 뱉어내거나 환부를 탁탁 두드리고 가래를 배출하면 되는데요. 엎드린 자세로 머리를 숙이고 받침대를 무릎 아래에 받쳐 10분 정도 유지하는 배담법을 하루 3회 이상 실시하면 확장된 기관지에 있는 객담이나 이제 노폐물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쉽게 배출됩니다. 니코틴 해독 금연에 좋은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증 폐질환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죠. 폐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이제 습관이죠. 흡연, 폐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습관이죠. 오랫동안 흡연을 했다면 몸속에는 갖가지 유해 성분과 독소가 남게 됩니다. 이러한 유해 성분 배출을 돕고 금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폐를 건강하게 하는 연근입니다. 몸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돕고 독성 물질 해독과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기침이 심할 땐 연근은 껍질째 말려 얇게 이제 썬 다음에 물엿과 함께 달여 하루 3번 먹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니코틴 해독에 좋은 복숭아입니다. 껍질은 해독 작용을 돕고 복숭아 속 유기산은 몸속에 남아있는 니코틴이나 유해 성분 배출을 돕습니다. 복숭아는 날로 먹어도 좋고 물과 꿀을 넣어 조림을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셋째, 이뇨작용을 돕는 율무입니다. 이뇨작용이 활발해지면 니코틴 배출이 한결 쉬워지는데 가래를 없애고 폐를 맑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 현미, 보리와 함께 이제 섞어 밥을 지어 먹어도 좋고 율무를 볶아 가루를 만들어 이제 물이나 우유를 타서 마시면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도 든든합니다. 지금까지 폐암보다 무서운 병, 숨을 서서히 빼앗아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와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 폐섬유화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생활관리 꿀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폐와 면역력의 관계와 편도선염 치료법 등에 대해 명쾌히 알려드릴 거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